자, 심화 번개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급 경제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쌤이 이제 이거 심화 수업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설명 줄 정도로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 본론 내용보다는 오히려 서론이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선 서론 과정에서 공급 경제학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70년대 석유파동 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 정부의 정책, 사실 정부의 정책은 결국 AD 관리 정책이죠. AD 관리 정책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던, 한계를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먼저 각각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70년대 석유파동. 통상 70년대 석유파동을 자, 유가 급등에 의해서 AS가 감소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래서 AS가 감소, 좌측 이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상승, 그리고 GDPY는 감소. 자, 그러면 물가도 뛰어서 문제지만 GDP가 줄었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해서 소위 두 마리 토끼가 다 문제인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70년대 석유파동의 상황이다. 자, 이때 AD 관리 정책의 한계를 노출한다.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빈출 테마 영역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물가를 잡아보자. 즉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나머지 물가를 잡아보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보자. 자, 요거 그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ADAS에서 원래는 여기가 균형 포인트였는데 AS가 감소함으로써 물가가 뛰고 있고요. GDP가 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물가를 잡아보자. 그러니까 물가를 애초의 수준으로 오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긴축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AD를 줄이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AD가 감소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초점이 여기였는데, 자, 1이 갔죠? 물가 잡으려고 긴축해서 다시 1이 오게 되면 분명히 물가는 제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시피 GDP가 추가적으로 더 감소함으로써 실업이 너무 심각하게 된 거죠. 물가를 잡은들 실업이 이렇게까지 심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로 물가 잡기 위한 총수요 감소 긴축 정책이 한계를 보이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실업을 좀 잡자. 그래서 실업을 잡기 위해서 확장 정책을 한번 취해보자. 자, 같은 방식입니다. 확장 정책을 취해볼게요. 원래는 여기가 균형점이었는데 AS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뛰었습니다. GDP가 줄었습니다. 자, 물가 뛴 것보다 GDP 줄어서 실업이 심각한 것이 문제다라고 판단한 정부는 GDP를 애초 수준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이요? 소위 AD 증가, 확장 정책을 취해보자. 그러면 최초점이 여기여서 자, 1이 와서 석유 파동이 됐는데 확장을 취하면 1이 와요. 그러면 GDP는 제자리 옴으로써 어쨌든 실업은 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다시피 물가가 너무나 더 뛰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업자분들 물가가 너무 뛰어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바로 AD 관리 정책의 한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세, 세금을 줄이게 되면 이것이 이 모든 걸 다 잡을 수도 있다 라는 획기적인 생각을 발표합니다. 소위 래퍼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일단의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죠. 사실은 감세를 강조한 이유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70년대는 주로 공화당 쪽이 집권을 했었는데, 민주당 쪽이요. 민주당 쪽이 집권했었는데, 공화당, 좀 보수적 느낌의 공화당이 레이건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출신의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면서 그분의 경제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세를 경제적으로 뭔가 입증하고 싶었던 그러한 욕구 때문에 바로 이 래퍼의 주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감세를 통해서 물가, 실업 다 잡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선 감세 정책을 취하게 되면요,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가 줄면서 그만큼 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사실 투자가 늘면 당연히 총 수요가 증가해요. 그런데 이건 단기적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증가가, 자,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죠. 자, 생산 능력을 확충시켜 줌으로써,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계 따위를 도입함으로써, 자, 중장기적으로는 AS를 늘릴 수 있다라고 했다는 점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감세하게 되면 뭐가 된다? 총공급이 늘 수 있다. 총공급이. 자, 그러면 총공급이 늘면 지금 석유파동이 총공급이 줄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총공급을 늘리면 다시 제자리 옴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감세를 해서 근로소득세율을 좀 줄여준다고 한다면, 자, 이게 이제 재미나는 것인데요. 근로의욕이 뭐함으로써? 업됨으로써 노동공급을 늘리게 될 것이고, 이 노동공급 증가로 오히려 조세 수입, 세수도 는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래퍼 곡선이라는 곡선을 만들어냈죠. 자, X축은 세율, Y축은 조세 수입, 세수. 자, 처음에 세율을 증가시키면 세수가 늘지만, 자, 극값을 갖고 난 이후에 세율을 증가시키면 오히려 세율이 떨어진다. 이래봤자 세금 많이 내면 의미가 없다고 느낀 그런 근로자들이 노동공급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세수가 준다, 이런 논리를 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여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세율을 뭐하면, 감소시키면, 이런 논리죠. 근로의욕이 업되면서 노동공급을 증가시켜서 조세 수입도 늘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세를 통해서 일단 총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측면을 강조한 당시의 사조를 반영했다. 그래서
공급경제학이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세로도 얼마든지 조세 수입은 이런 논리에 의해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핀 거죠. 그런데 자, 정말 결론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단순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현실이 조세 체계가 여기 있었는지는 과연 입증을 했느냐. 만약 여기 있다고 한다면 감세하면 조세 수입은 뭐합니까? 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도 입증을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의미는 없다. 그래서 실증은 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이분은 이제 뭐 재무장관도 하시고 결국 레이건 대통령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한 거죠. 그래서 경제학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최소한 감세가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다 정도.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선 이 내용은 자주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심화번개 12번째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13번째 때 뵙겠습니다.